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05번째 이야기. 중대 자유훈련 4. 야간 공격과 상황 끝. 1982년 6월 17일 목요일. 중대 자유훈련 사흘째인 이날은 오후에 주간 방어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이번 훈련의 마지막 전술훈련인 야간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간 공격 역시 대항군 없이 바로 우리가 방어진지를 편성했던 신포리 야산을 목표 삼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주간 공격이 신속과 파워가 공격 포인트라면 야간 공격은 정숙과 은밀함이 포인트입니다. 기도빈익 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간 공격이 앞서 불필요하거나 기도빈익에 방해가 될 것들은 사전에 배제시키는 조치를 합니다. 얼굴과 노출된 피부에는 위장 크레용으로 야간 위장을 하고 총기 멜빵은 단단히 당겨 조여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대검도 그 끝을 다리에 묶고 탄띠에서도 소리가 날만한 것은 제거하고 팔솜에도 고무줄로 묶어서 나뭇가지 등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이렇게 공격 준비가 완료되면 공격 전개선까지는 일렬종대로 이동하고 공격선에서는 횡대로 전개하여 최후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주간처럼 함성을 지르며 목표를 향해 뛰어올라 점령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화기소대의 삼각대기 관총은 후방 엄호를 하지만 주간처럼 전방 시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아군을 향해 사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격 계획이 수립되면 미리 주간에 총기를 설치하고 지갓대를 설치하여 총구가 일정 라인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조치는 지형에 따라 주간 공격 시에도 적용됩니다. 6월 17일 22시. 각 소대는 각각의 공격 루트를 따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야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 기관총 분대는 1소대와 2소대에 분산 배속되고 포분대는 중대 CP에서 후방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공격계 시점을 출발하여 돌격선까지 은밀히 접근한 다음 돌격선에서 상기하여 목표를 향해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는 것까지 우리들은 FM대로 실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대장 심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신경을 쓴 것입니다. 그 덕분인지 중대장도 다른 지적사항 없이 상황을 종료하고 수경지로 복귀시켰습니다. 훈련 기간은 하루가 남아있었지만 이것으로 1982년 중대훈련은 사실상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날인 18일 오전은 수경지에서 정비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는 이번 훈련에 대한 강평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강평회는 실제로 훈련을 뛰었던 분대장과 병사들이 직접 나와서 훈련 중 문제점과 잘한 점 등을 발표했습니다. 각 소대별로 분대장 1명과 고참병사 1명씩 발표자로 선정해서 오전 동안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간부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공감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평의 마무리는 중대장의 총평으로 끝냈습니다. 중대훈련 뛰느라 수고 많았다. 중대장 보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지만 자대 복귀하여 이론 교육을 통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제 중요한 중대 ATT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훈련을 경험 삼아서 중대 ATT는 실수 없이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 알겠나? 강평의 내용 중에서 발표자나 중대장이나 그 누구도 마늘밭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사건이기에 모두들 애써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강평회를 마친 다음에는 1시간 정도 오락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자대에서나 야전에서
조금이라도 여유 시간이 있으면 오락회를 했습니다. 아마도 오락회가 단체 인원이 모여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오락회가 시작되면 각 소대가 돌아가며 선수를 출전시킵니다. 대부분이 소대의 가장 막내 후임병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나가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따라서 졸병들은 평소에 오락 시간에 나가서 발표할 레퍼토리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오락회에 나가서 발표할 레퍼토리나 장르는 출연자의 자유입니다. 주로 노래를 하지만 춤을 추거나 성대묘사를 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발표할 것이 없는 친구는 꽃기호하고 달구름 소리 한마디를 하거나 짧은 동요만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졸병 때 오락회에 나가서 내가 읽었던 삼국지나 초한지 또는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 등을 들려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락회에서 나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군대 사가를 한 곡 들었습니다. 바로 원통 브루스라는 노래였는데 이 노래는 훗날 뽀빠이 이상형이 진행하던 군 위문 프로그램 중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 놓고로 시작되는 그 노래입니다. 그날 처음 들었는데 곡조도 애절하고 가사도 가슴에 와 닿아서 잊혀지지 않았고 그날 이후 그 노래는 우리들이 가장 애창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평회와 오락회를 끝으로 모든 중대 자유훈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철수할 줄 알았는데 중대장은 바로 출발하지 않고 철수 준비를 하라는 명령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텐트에 머물며 휴식하고 잠을 잤습니다. 철수 준비 명령이 떨어진 것은 17시였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텐트를 뜯고 군장을 꾸리고 전장 정리를 하며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철수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을 때 저녁 식사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아마 저녁 식사까지 야전에서 먹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철수를 늦춘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18시 30분 출발하여 중리와 대원리를 거쳐 11초소를 넘어 곧바로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자대 도착이 20시. 연병장에 모여 인원점검과 중대장의 간단한 훈시를 듣고 곧바로 내무반에 들어가 군장을 정리하고 취침점호로 모든 중대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중대훈련은 그저 특별할 것 없는 예사롭고 일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며 마치 내 것처럼 추진해 먹었던 지역 민간인들의 농작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에 당연한 듯 해왔던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당사자인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사실 앞에 같은 농사꾼을 아버지로 둔 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같은 관행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 같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옛말처럼 야전에서 배고픔은 인간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